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총격 사건, 이와 관련해 대단히 충격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로 파악된 범인의 치밀한 범행 동기와 그 배후에 깔린 충격적인 전말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방금 텔레비전을 켜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사건의 개요부터 다시 한번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단과 만찬을 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총탄이 발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긴급하게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은 31살의 남성,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라는 명문대 출신의 전직 교사로 밝혀졌다라는 사실은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 이미 상세히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범인 앨런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자신의 가족들에게 장문의 성명서, 이른바 매니페스토를 작성해서 보냈다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 성명서 안에는 범인의 소름 끼치는 범행 동기와 그만의 왜곡된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유력 매체인 뉴욕포스트의 집중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범인 앨런은 이 성명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석자를 명시적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 범죄자라고 대놓고 묘사하며 사실상 암살의 표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위급 관료들이 이번 암살에 명백한 타깃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가 밝힌 범행의 동기입니다. 앨런은 성명서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이다. 그리고 나의 대표자들이 한 행위는 곧 나를 반영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나는 더 이상 소아선계자 그리고 반역자가 그의 추악한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가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첫 번째 진짜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뉴욕포스트는 이 대목을 두고 비록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쓰진 않았어도 이것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최우선 표적으로 삼은 치밀한 암살 계획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그가 남긴 기괴한 사과문입니다. 앨런은 자신이 반가쇠를 당기기 이전에 이미 학대를 당하거나 살해당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이 암살 시도를 하기 전에 고통받았던 모든 사람들, 나아가 자신의 이번 암살 성공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앞으로도 고통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사과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파생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과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극단적인 행위에 대해 세상의 용서를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표적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며, 만약 평화로운 다른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그 길을 찾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정당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총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었을까요? 범인 앨런은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최우선 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타깃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고위직부터 시작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행정부 관료 중에서도 캐시 파텔과 연방수사국 FBI 국장, 이 두 사람은 표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겁니다. 특정 인물들을 선별해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뜻입니다. 현장을 지키는 비밀경호국
즉 SS 요원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표적이 될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가능하면 인명 살상 없이 무력화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이며 그들이 제발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말까지 적어 넣었습니다. 또한 호텔의 일반 보안 요원들, 현장의 경찰, 그리고 주방위 군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향해 발포하지 않는 한 절대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호텔 직원이나 행사장에 온 기타 하객들 역시 자신의 타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불필요한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벽을 뚫고 나가는 관통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탄총의 탄환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무고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군용 소총 같은 무지막지한 무기가 아니라 산탄총을 선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관료들을 겨냥한 사례만큼은 분명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의 논리는 곧바로 극단적인 모순을 드러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악의 경우라면 그곳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뚫고서라도 반드시 표적에 접근하겠다. 물론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일반 참석자들이 다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앨런은 행사에 참석한 사람 대부분이 소아성애자이거나 강간범이며 반역자의 연설을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범죄의 공모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자로 임의로 규정해 놓고 그 자리에 동조해서 모인 사람들 역시 똑같은 범죄자이니 공격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그야말로 끔찍한 극단주의적 궤변으로 잠재적인 무차별 테러를 정당화한 것입니다. 이 성명서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종교적 신념입니다. 앨런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강하게 드러내며 자신의 이번 암살 시도가 기독교적 가치에 절대 반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마저 돌려대라는 구절이 자신에게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왼뺨을 대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 직접적으로 억압받을 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논리를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자신이 직접 억압을 받는다면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내놓겠지만 지금 고통받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나는 정당한 재판도 없이 처형된 억울한 어부나 잔혹한 폭격으로 숨진 학생, 굶주린 아이도 아니며 이 행정부의 수많은 범죄자에게 학대당한 10대 소녀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이 억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왼뺨을 내미는 것은 기독교인의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압제자의 범죄를 수수방관하는 방조 행위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탄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탄압하는 원인 제공자들을 처단하고 제거해야만 한다는 완전히 병적이고 비틀린 구원자 콤플렉스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범인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인을 가리켜 그는 완전히 병적인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앨런의 이런 황당한 기독교적 정당화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선언문, 즉 매니페스토를 꼼꼼히 읽어보면 그가 기독교인들을 끔찍하게 증오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그 범인은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지독한 증오를 품고 있었고 이것은 명백한 종교적 문제다. 그는 대단히 강경하게 반기독교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인 스스로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심판이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미치광기의 테러로 규정하며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시
다시 범인의 성명서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앨런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누군가 지금은 이런 일을 벌일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누군가가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단지 피해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그 알량한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냥 모른 척 지나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물으며 자신의 잔혹한 총격 행위를 정의로운 결단으로 포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을 자랑해야 할 요인 경호 시스템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앨런은 범행 현장인 워싱턴 힐튼 호텔의 보안 상태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허술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성명서에서 만약 내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 훈련받은 이란의 특수요원이었고 여기에 M2 중기관총을 들고 들어왔다고 가정해보라. 그래도 이 호텔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보안 수준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 장관 대행인 토드 블렌치에 따르면 범인 앨런은 범행을 저지르기 무려 이틀 전에 이미 이 호텔에 버젓이 투숙하며 사전 답사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사장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보안의 허점을 철저히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범행 직전에 긴박했던 타임라인도 공개되었습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앨런은 범행을 감행하기 불과 10분 전에 문제의 이 성명서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성명서의 마지막에는 놀랍게도 친절한 연방 암살자 앨런이라는 섬뜩한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명서를 받은 코네티컷 거주 앨런의 형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그 즉시 지역경찰에 성명서 내용을 다급하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신고가 있었지만 불과 10분이라는 시간은 참사를 막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앨런의 여동생인 사브리나 앨런이 메릴랜드주 록빌에서 수사관들에게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오빠 앨런은 최근 들어 점점 더 극단적이고 과격한 발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썩어빠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서서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앨런은 은밀하게 권총 2자루와 엽총 1자루를 구입한 뒤 부모님 몰래 부모님 댁에 무기를 숨겨 보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방문해 치밀하게 사격 훈련까지 받아온 사실이 여동생의 입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The Wide Awakers라는 급진적 단체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내건 No Kings 시위에도 직접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에 급박했던 총격전 상황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폭스 뉴스가 보도한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비밀 경호국 즉 SS 요원들이 범인을 향해 서너 발의 총탄을 먼저 발사했습니다. 이에 맞서 앨런 역시 최소 한 발 이상의 응사를 했고 이 총탄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던 비밀 경호국 요원의 가슴팍을 정확히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해당 요원은 규정대로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현재 약간의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만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연방수사국 FBI는 버지니아주 퀀티코에 위치한 첨단 연구소에서 범인이 사용한 총기와 탄환에 대한 정밀한 탄도학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사당국은 주요 신용카드 회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앨런의 과거 무기 구매 내역, 동선, 그리고 혹시 모를 공범이나 자금 조달처가 있는지 그의 금융거래 내역 전체를 이잡듯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보면 범인 앨런은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혼란과 왜곡된 구원의식에 깊이 빠져 있었고 세상의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단죄하겠다는 끔찍한 집착을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이 초유의 암살 시도, 그 배후에 또 다른 연결고리가 있는지 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뉴스룸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급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